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장 들어가겠습니다. 평가 및 통계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계의 필요성, 용어의 이해 이런 부분들은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의 분포, 대수정규 분포 이런 것도 간혹 필기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별표 있는 내용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중앙치, 중앙값입니다. 말 그대로 n개의 측정치를 크기 순서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말합니다.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두 개 짝수일 때는 중앙에 위치하는 두 개 값을 평균 내어서 중앙값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A 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값이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측정값을 크기 순서로 쫙 나열을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중간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중앙에 위치하는 두 개 값인 22.7, 23.9의 두 개의 평균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23.3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빈치, 유행치인데요. 도수가 가장 크다 이 말은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게 유행값이잖아요. 그래서 최빈치, 유행치는 가장 자주 반복되는 값이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넘어갑니다. 산술 평균은 흔히 우리가 평균 내는 거죠. 측정치들 합의 평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5개다, 그죠? 5분의 측정치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게 바로 산술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가중 평균 잘 안 나오고요. 기하 평균 넘어가는데 기하 평균은 실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기하 평균은 누적 분포에서 50%에 해당하는 값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쉽죠, 그죠? GM은 기하 평균은 하시고요. 루트 값이 예를 들어 3개다, 그죠? 개수입니다. 3 하시고요. 첫 번째 값 곱하기 두 번째 값 곱하기 세 번째 값 하셔서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3루트 이렇게 안에 값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로그 GM은 이게 기하 평균이니까요. 기하 평균을 했는 기하 평균을 로그 취향값은 이란 뜻입니다. 개수죠. 값의 개수 n분의 첫 번째 값의 로그 x1, 두 번째 로그 x2 해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공식으로 암기하기는 힘드니까요. 자, 보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입니다. 유기용계제 작업장에서 측정한 톨루엔 농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술 평균과 기화 평균을 계산하라, 그죠? 자, 산술 평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10분의 하시고요. 10개 값을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평균은 10개였죠. 루트, 그죠? 10루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값을 다 곱해주시는데요. 두 번째 거는 요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루트, 네모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만약에, 자, 이렇게 어떤 큰 버튼이 있고요. 위에 루트, 네모가 이렇게 버튼 위에 작은 걸로 되어 있다면 이쪽 옆에 보면은 Shift 키가 있습니다. Shift. 자, 요 Shift를 누르시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 버튼 위에 있는 네모가 눌러지게 됩니다. 그럼 요걸 누르고 계시면 첫 번째 커서가 여기에 갑니다. 네모에. 여기에다가 10을 넣으시면 돼요.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옮기는 거 있죠? 옮기는 거. 요 화살표 버튼으로 다음 커서를 이제 요 안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괄호를 하시고요. 그대로 다 곱하시고 마지막에 괄호 닫고는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요거는 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요. 요건 이제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인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측정 횟수 n이 클 때는 루트 하시고요. n분의 해서 시그마라는 건 다 더하라는 거죠. xi가 뭐냐면 측정치입니다. 그죠? x반은 뭐냐면 산술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술 평균은 1하고 2하고 3이 있다면 이거를 더해서 3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1 마이너스 x바, 첫 번째 값 마이너스 산술 평균의 제곱이죠. 더하기 두 번째 마이너스 산술 평균의 제곱, 이걸 다 더하셔야 돼요. 그죠? 루트 하시고요. 자, 이게 만약에 3개라면 3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S회의 n이 클 때입니다. 10, 15, 20 이렇게 될 때고요. 작을 때는 n-1을 해줍니다. 분의 위에 건 동일하다. 그죠?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 표준 편차인데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필기보다는 실기에 기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50%에 해당하는 값분의 84.1%에 해당하는 값 또는 15.9%에 해당하는 값분의 50%에 해당하는 값,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에 의한 방법은 모든 자료를 대수로 변환하여 표준 편차를 구한 값을 역대수치에서 구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개라면 10-1 하시고요. 로그 x1 로그 gm은 기하 평균이 됩니다. 기하 평균을 먼저 계산하셔서 로그 첫 번째 값 마이너스 로그 기하 평균의 제곱, 두 번째 값 로그 x2 마이너스 로그 gm의 제곱 다 더하시고요. 이게 0.5라는 건 뭐냐면 이게 루트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0.5 해도 되고 루트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로그 GSD거든요. 그러면 GSD는 하면 10의 지수형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기하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기하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기하 평균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기하 평균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루트 5 하시고요. 괄호에서 이거 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0.0237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 표준 편차인데요. 로그 표준, 기하 표준 편차다. 그죠? 요거는 지금 5개잖아요. 가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n-1분의 첫 번째 값 로그 0.01 마이너스 로그 기하 평균이죠. 로그 0.0237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로그 0.03 마이너스 로그 0.0237의 제곱해서 요 5번째 값까지를 다 해줍니다. 그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게 나와요. 그죠? 자, 요거는 로그 GSD잖아요. 로그를 없애면 뒤에 거는 10의 지수로 올라갑니다. 10의 0.2559 이렇게 계산하시면 1.802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넷째 자리로 나타냈다는 건 시험에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라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편차. 요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계수인데요. 요것만 보고 갈게요. 변이계수라는 건 표준 편차의 수치가 평균의 몇 %가 되느냐, 요거 자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를 나타냅니다. 자, 통계 집단의 측정 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성 정도는 변이계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산업위생 통계 측정 방법에서 정밀도는 변이계수로 나타낸다. 그죠?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변이계수는 산술 평균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에서 %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변이계수를 구해보라 나왔다. 그죠? 자, 일단은 변이계수 산술 평균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5분의 값들을 다 더해서 계산하면 산술 평균이 5가 나왔죠. 표준 편차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루트 하시고요. 5개니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n-1, 5-1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산술 평균의 제곱. 그죠? 7 마이너스 산술 평균의 제곱 해서 5개 제곱까지 다 넣고요. 계산하면 표준 편차 3.16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변이 계수는 산술 평균 5분의 표준 편차 3.16 곱하기 100 하면 63.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치의 오차죠. 오차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를 뜻합니다. 그죠? 계통오차 특징, 계통오차 원인 한 번씩 필기 나오니까요. 계통오차 종류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고요. 자, 상대오차,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주 계산에 나오는 게 누적 오차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한 오차의 합을 뜻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오차를 다 더하면 얼마인가? 이게 바로 누적 오차가 됩니다. 계산은 누적 오차는 루트 첫 번째 오차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오차의 제곱에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누적 오차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공기 흡입 유량 측정 시간 횟수율 시료 분석에 의한 오차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누적 오차를 계산하라. 그죠? 루트. 자, 퍼센트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죠? 해설 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 결과에 대한 평가 넘어갈게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입자상 물질이나 가스상 물질을 측정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쪽 부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법규적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측정한 입자상 물질 농도는 8시간 작업 시의 평균 농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6시간, 그게 아닐 땐 어떠하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내 측정한 경우의 입자상 물질 농도는 측정 시간 동안의 시간 가중 평균치, 다시 말하면 TWA 농도죠,를 산출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농도로 하고 이를 8시간 시간 가중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 평균 농도로 합니다. 자, 8시간 작업했을 때는 8시간 작업의 TWA 농도를 입자상 물질의 평균 농도로 하면 되는데요.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이내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6시간 측정한 것의 시간 가중 평균치를 산출해서 이를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으로 8시간 작업 시 평균 농도를 내어서 한다, 농도로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측정 시간 동안의 시간 가중 평균을 산출해서 그 기간의 평균 농도로 하고요. 이를 8시간 동안의 TWA 값으로 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시간 노출 기준 STL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의 단시간 측정 및 최고 노출 기준 셀링 농도죠.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의 최고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측정을 한 경우에는 측정 시간 동안의 농도를 해당 노출 기준과 직접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 농도 값이 단시간 노출 기준과 시간 가중 평균 기준 값 사이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노출 기준 초과로 평가합니다. 그죠? 요거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자,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 농도 STEL 농도죠. 요 값이 단시간 노출 기준과 시간 가중 평균 기준이니까요. TWA는 넘고 STEL 사이의 경우 노출 기준 평가로 초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다. 그죠? 15분 미만으로 노출돼야 되는데요. 15분 이상 연속 노출되면 노출 기준 초과가 되고요. 노출하고 노출 사이 간격이 1시간 이상 벌어져야 되는데 한 번 노출되고 한 번 노출되는데 이 간격이 너무 가까워요. 1시간 미만일 때도 노출 기준 초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15분간 노출되는 게 1시간 이상 간격이 되고 하루에 4회까지밖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1일 4회를 초과해서 노출되는 것도 초과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가소음 레벨인데요. 요거는 4과목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게 조금 앞에서 나왔던 합성 소음도, 소음도 차이, 평균 소음도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4과목에서 소음에 관한 문제는 다시 한번 푸는데 우선은 자주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예제 11번입니다. 작업장에 작동되는 기계 2대 소음 레벨이 하나는 98, 하나는 96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대의 기계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 소음이 2개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합성 소음이 되겠죠. 자, 동시에 작동할 때의 소음 레벨을 구하라 라는 건 합성 소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합성 소음도는요, 일단 소음을 계산하는 기본이 10 곱하기 로그입니다. 자, 10에 10분의 첫 번째 소음 98이다. 그죠? 플러스 10에 10분의 두 번째 소음 96이에요. 요걸 계산기로 누르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10에 10분의 98은 9.8이죠. 10에 10분의 96은 9.6 이렇게 한번 계산해서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0.12 데시벨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WL의 합이다, 그죠? 요거는 그냥 한번 공식대로 풀어보시고 요거를 먼저 풀게요. 요것도 4과목에서 사실은 배우고 푸는 게 맞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보면 4과목에 먼저 배우고 요걸 배운다면 맞는데 이 산업위생 과목의 과목 순서가 4과목이 뒤로 가 있어요. 또 2과목의 기출을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뒤에서 공식을 암기하실 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음의 발생원의 음력은 사운드 파워예요. 파워할 때 P다, 그죠? 자, 이게 0.006W일 때 음력 수준, 사운드 파워 레벨이니까요. PWL을 계산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파워 레벨 PWL은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고요. W0분의 W가 공식인데 여기에서 W0는 뭐냐면 기준 음력인데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값이 와트일 때는 요 와트가 들어가는 요 공식을 써야겠구나. 자꾸 풀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PWL은 10 곱하기 로그 기준 음력이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현재는 0.006W다. 요거 대입하시면 됩니다. 97.78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공식 보시고요.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음력 수준이었죠. 그래서 파워 레벨이었고요. 이번에는 음압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운드 프레저 레벨, 그래서 SPL 앞에서 나왔다. 그죠? 한 소음에서 발생되는 음압 시류치 크기가 2N/m 3승일 때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 그죠? 아까 음력 수준은요, 10 곱하기 로그였는데 음압이 되면서 20 곱하기 로그가 기본입니다. P0분의 P인데요. 요 P0는 아까 그랬잖아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돼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는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됐는데 앞에서 값은요. 이게 지금 2 곱하기 2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나왔으니까 P0가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SPL은 2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P0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P가 2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했으니까 2 대입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00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단위 작업 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합니다. 이렇게 같은 작업 장소인데요. 소음의 강도가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변화되는 소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소음은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해서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시간가 중 평균 소음 수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자꾸 변하는 불규칙적인 거는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 변화되는 음을 측정합니다. 그거를 8시간 평균치, 시간가 중 평균 소음 수준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은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시간가 중 평균 소음 수준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소음이 불규칙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를 TWA, 그죠? 평균 소음으로 바꾸는 TWA는 16.61 곱하기 로그 100분의 D인데요. 여기서 D는 누적 소음 노출량인데 퍼센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100은요, 무조건 100이 아니고요. 12.5 곱하기 노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8시간 들어가서 100이 나왔는데요. 요 세부적인 거는 뒤에 4과목 공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가 중 평균 소음 수준 공식을 한번 듣고 지나갈게요. 16.61 곱하기 로그 100분의 D인데 D죠, 그죠? D는 누적 소음 노출량이고요. 플러스 90. 이게 공식이다. 머리 한번 놓고요. 자, 그렇다면 누적 소음 노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누적되는 소음 노출이거든요. 노출되는 시간분의 발생 농도, 발생 소음. 두 번째 노출 시간분의 두 번째 소음. 이렇게 다 해서 퍼센트 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자, 요건 앞에서 나왔던 공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지난번 한번 풀어봤고요. 자, 저 정도는 일단은 지금 공식을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들어두시고요. 4과목에서 이제 소음 쪽에서 체계적으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한번 기억하시는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출 기준 보정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했죠. 1과목에서 배웠지만 역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하루 작업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는 보정된 노출 기준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정 노출 기준인데요. 급성 독성 물질. 자,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에서 급성 중독이라는 건 짧은 시간 내 중독이 되니까 하루를 기준합니다. 8시간 노출 기준 곱하기 실제 노출된 시간분의 8 해주면 된다. 그죠? 만성 중독 물질일 때는요. 8시간 노출 기준 곱하기 이 실제 노출된 시간분의 44인데요. 요거는 자, 원래로 하면 우리가 주 40시간 되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조금 이제 시험에 나오는 기준으로 할게요. 보통은 이 노동부 고시보다는 앞에서 했던 OSHA나 브리프 스칼라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제 통해서 조식도 암기하도록 할게요. 하루에 12시간 작업할 때 톨루엔이 100ppm이거든요. 보정 노출 기준은 약 몇 ppm인가? 여기서는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정된 노출 기준은 8시간 노출 기준 곱하기 실제 노출된 시간분의 8 하시면 되죠. 현재 12시간 노출되었다. 그죠? 8시간 노출 기준이 뭐냐면요. 톨루엔이 8시간 노출 기준 그죠? 이게 TLV잖아요. 현재 TLV라는 건 이게 8시간 작업하는 동안 노출될 수 있는 평균 농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이고요. 곱하기 실제 노출된 시간 12시간이고요. 위에 8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66.67 ppm입니다. 자, 1과목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다. 그죠? 이제 노출된 농도를 그 실제 시간에 맞춰서 보정하는 보정 공식이었습니다. 보정 지수죠. RF는 H분의 8이죠. 곱하기 16분의 24-H.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24가 되고요. 요렇게 해도 24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일주일 단위가 되면요. 자, 일주일은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을 곱하면 7, 4, 28이죠. 27, 24, 16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68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168이 돼요. 그죠? H분의 40 곱하기
168이 되려면 128이죠. 128분의 168 마이너스 H. 요거는 일주일 기준이다.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노출 지수를 계산했다. 그죠? 그러면 보정된 노출 기준은 노출 지수 곱하기 노출 기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허용 농도가 50ppm인 트리클로로 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하루 10시간 근무한다면 그 조건에서 허용 농도가 얼마입니까?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보정 지수 RF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실제 노출된 시간 10시간 분의 8이다. 그죠? 곱하기 이렇게 해서 24가 되려면요 16분에 올라가야 되고요. 24가 되려면 24에서 10시간 빼야 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0.7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정된 노출 기준 허용 농도는 0.7 곱하기 원래 허용 농도 50 해주시면요 35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까 요거 뭐였냐면 요게 아까 요거는 4과목 가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또 소음이 나오고 지금 또 이렇게 넣으면 더 혼돈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음 공식, 그죠? 제가 별표 있는 거 해드렸던 정도만 이번 시간은 100% 암기가 아니라 한번 적어보고 지나가자 정도 하시고요. 소음에 대한 계산 공식은 4과목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은 공식까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던 공식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봐놓으신다면 추가되는 공식까지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작업 환경 유해 위험성 평가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한 유해 인자의 시간 가중 평균값 TWA죠. 또는 단시간 노출값 STEL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TWA를 계산하는 방법은 8시간 분에 발생 농도 곱하기 시간, 농도 곱하기 시간을 다 더해서 8로 나눠주시면 됐다. 그죠? 자, 이렇게 시간 가중 평균 값을 계산했고요. 단시간 노출 값은 15분간 측정했는 단시간 노출 값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1, X2 시간 가중 평균 농도나 단시간 노출 값을 허용 기준으로 나누어주면 표준화 값이 됩니다. 그래서 Y 표준화 값은 허용 기준분의 TWA 또는 STL 농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5%의 신뢰도를 가진 하한치를 계산한다 했는데요. 하한치는 금방 계산했는 Y에서 시료 채취 분석 오차,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자, 분석 오차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는 걸 가지고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요 하한치가 1보다 클 때는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로 판정을 합니다. 값을 구한 경우 이 값이 허용 기준 TWA를 초과하고요. 허용 기준 STL 이하인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그죠? 자, 요거는 넘었고 STL 이하더라도 1일 노출 지속 시간이 15분 이상일 때는 노출 기준 초과, 1일 4회 노출을 초과했다면 노출 기준 초과. 각 회 한 번 노출되고 다음 노출되는 간격이 60분 미만이라면 간격이 짧을 때도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합니다. 그죠?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죠? 제광 공장에서 오염물질 A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노출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A의 측정값이 주어졌고요. 노출 기준 주어졌고, 시료 채취 분석 오차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준화 값은 허용 기준분에 TWA나 STEL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허용 기준이 얼마냐면 노출 기준이 5.0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측정한 값은 5.9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분의 5.9를 하면 1.18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한치를 계산하는데요. 하한치는 금방 계산했는 Y 표준화 값에서
분석 오차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금방 계산했는 하한치가 1.18이죠. 빼기 분석 오차 0.12를 빼주시면 됩니다. 빼니까 1.06이 나왔습니다. 요 하한치가 허용 기준 하한치가 1보다 클 때는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로 판정하죠. 하한치가 현재 1.06은 1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요.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공식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실어봤습니다. 수은의 노출 기준이 0.05mg/m의 삼승이고요. 증기압이 0.0029mmHg입니다. VHR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VHR은요, TLV분의 C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LV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요, 노출 기준이잖아요. 0.05mg이고요. per 미터 삼승입니다. 그죠?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VHR 뒤에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단위를, 주어진 값의 단위를 없애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가 미터 삼승이잖아요. 곱하기 위에 무슨 미터 삼승이 올라간다면 요 두 개가 약분되겠죠. 여기가 미리그램이잖아요. 밑에가 미리그램이 온다면 일단 요 두 개가 단위가 약분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미터 삼승 부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피가 주어진 거는 뭐냐면 25도씨 1기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25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 리터였잖아요. 리터는 2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미터 3승을 없애주기 위하여 요거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죠? 2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이제 미터 3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미리그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재 미리그램은 수은 원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원자량은요, 200.6g이에요. g이 1000분의 1인 미리그램으로 바뀌려면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미리그램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미리그램은 200.6 곱하기 10의 3승 하면 미리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모의 값은요, 단위가 없게 바뀌었죠. 그러면 위에도 분자의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C는 농도잖아요. 그죠? 발생 농도인데요. 현재 증기압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0.0029고요. 단위는 mHg가 되겠습니다. 그죠? 곱하기 여기서 이제 mHg는 1기압이다 나왔잖아요. 똑같이 mHg 분의 1, 여기 밑에가 mHg가 돼야 단위가 약분되고 위에도 단위가 안 남죠. 그죠? 1기압은 몇 mHg죠? 760mHg다. 분의 1을 해줘야 이 단위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626.13이고요. VHR은 얼마만큼 증기화 지수라고 합니다. 증기가 되는 지수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보시고 TLV가 밑에 들어가고 위에는 올라가는데요. 단위가 약분되게끔 그저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특정 상황에서는 측정기구 없이 수학적인 모델링 또는 공식을 이용하여 공기 중 해당 물질의 농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25도씨 1기압인 밀폐된 공간에서 수은 증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공기 중에 수은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수은의 원자량 주어졌고요. 25도씨 1기압이다 라고 했고 0.002mmHg다 주어졌습니다. 자,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죠. 포화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포화 농도 ppm은 대기압분의 물질의 증기압, 그죠? 증기압하고 대기압하고 mmHg
똑같잖아요. 그죠? ppm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 농도 ppm은요. 자, 지금 현재 1기압이다라고 했으니까 760mmHg분의 물질의 증기압이다. 그죠? 현재는 증기압이 0.002mmHg다 나왔죠. 그죠? 0.002 하시고요. 10의 ppm을 만들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 해주면 2.63 pp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mg per 미터 3승으로 물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mg per 미터의 3승과 ppm의 관계. 그죠? 25도씨 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4.45분에 ppm 곱하기 분자량 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mg per 미터 3승은 24.45분에 ppm은 금방 계산했죠. 곱하기 분자량이 201이다. 요거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라 넘어가고요. 앞에서 한번 계산을 했던 문제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몰 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의 몰은 하고 이렇게 몰 농도 계산하는 게 몇 개 나오는데요. 요거는 자, 화학을 조금 아신다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몰 농도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실기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준을 보시고요. 해설을 보시고 나는 충분히 이 문제 풀이할 수 있겠다면 풀어보시면 훨씬 좋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싶으시다면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게 아까 몰 농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예제에서는 앞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데 기출문제에서 계산이 나오는 유형을 다 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몰을 계산하는 문제들 한두 문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이제 계산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역량을 한번 보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 해설 보시고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유효 비중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요것도 다음 과목 가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과목에 또 출제가 되어서 기출 문제 잘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볼게요. 작업장에 10,000 ppm 그죠? 사염화 에틸렌 분자량이 166이네요.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장 공기의 비중을 계산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10,000 ppm은요. 1%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작업장에 사염화 에틸렌이 1% 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업장에 사염화 에틸렌이 1%라는 건 나머지 공기는 몇 %다? 99%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자, 공기의 비중, 공기는 99%가 있는데요. 공기 비중은 주어지지 않아도 1입니다. 사염화 에틸렌의 비중은 현재 지금 비중이 나오지 않았다. 그죠? 비중이다라는 건 표준 물질의 분자량인데 공기의 분자량분의 대상 물질이죠. 사염화 에틸렌의 분자량을 해주시면 비중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공기의 분자량은 29고요. 사염화 에틸렌 분자량이 166이다 나왔잖아요. 자, 분자량의 단위 g, 약분되니까 비중은 단위는 없죠. 5.7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기 비중은 1, 주어지지 않아도 1이고요. 사염화 에틸렌 비중은 금방 계산해서 5.7입니다. 그죠? 자, 사염화 에틸렌은 1% 있잖아요. 공기 중에 1%는 0.01이죠. 곱하기 비중이 5.7이고요. 공기는 99% 있으니까 0.99죠. 공기의 비중은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047이 자, 작업장 공기의 유효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풀이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제 퍼센트 농도, 몰 농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3단원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산업위생은 공부를 하다 보면요. 1과목에 있던 게 5과목도 나오고 4과목에도 나오고 3과목 문제가 또 다른 과목에도 나와요. 그래서 너무 계산 문제 기본을 하나도 모르신다면 기출 풀다가
멈추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과목까지 다 공부를 끝내신다면 이제 5과목까지 공부를 끝내시고 뒤에 핸드북 뒤에 보면요. 주요 암기해야 할 공식에서 꼭 과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공식을 한번 다 정리하시면 어떤 기출을 풀더라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5과목까지 공부가 안 끝난 상태에서 배우지 않은 계산 문제가 자꾸 섞이다 보니까요. 제가 미리 좀 나오는 문제들은 미리 설명을 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원 예상 문제 그죠? 풀어보시고요. 자, 역시나 단원 예상 문제 풀면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핸드북 넘기시면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나면 꼭 핸드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뒤에 핸드북 뒤에 암기해야 될 공식도 넘어가서 한번 암기하시고 그죠? 한 번 지금 적는다고 100% 암기가 되진 않는데요. 이러한 반복이 여러 번이 반복이 되어야 시기 넘어가면 공식 암기도 끝나 있고 단위까지 눈에 그죠? 암기하려고 안 해도 단위까지 이제 기억이 날 정도로 문제풀이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계산 공식을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암기하는 건 돌아서면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핸드북을 펴놓으시고 내용을 넘기시면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단위 다시 확인하시고 별표가 많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